네, 안녕하십니까. 세피디TV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주제, 관료주의, 요즘도 신문에 이슈로 등장하나. 이게 가끔 가다가 신문 보면, 관료주의가 안 좋아서, 조직에서, 핵심 인재들이 이탈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뉴스에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아, 그, 이런 얘기죠. 현장의 시각, 관료주의에 지쳐 삼성 떠나는 엔지니어들. 그 엔지니어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고, 재무적인 관점에서 하지 마라. 이 문과적인 차원에서 이게 제약을 거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반도체의 성장 동력이나 다름은 핵심 인재들, 브레인으로 활약했던 박사급 인재들이 하나씩 회사를 떠나서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소수정예 인력들이 이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미국에 가면 그 연구원이에요. 연구원. 책임 연구원이 있고 책임 연구원이 박사급일 수도 있고 박사들 중에서도 연구원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아, 서울대 같은 데서도 경제연구소 같은데 책임 연구원이 이제 청장 발령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밑에 교수들도 연구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쪽은 전문의 연구 보조원, 연구 조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관료주의적인 것이 이제 빅테크의 미국의 빅테크의 기업의 유혹을 무르치고 삼성전자행을 택했다. 근데 이제 5년도 안 돼서 한참 일할 나이인데 삼성 반도체를 떠났다 이런 얘기죠. 이런 여러 그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에 비해서 지금 그 결정적으로 뒤지게 된 이유들이 이런 조직적인 문화도 한몫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또 그 엔젤 투자도 별로 없고 또 엔젤이 엔젤 역할을 별로 안 합니다. 블랙 엔젤 비슷한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변화해야 된다. 그 삼성의 옛날에 이건희 회장께서 뭐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카리스마스 좀 있어야 되겠죠. 있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HBM이 이제 그 큰 관건인데 삼성 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뒤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엔비디아 또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들 인텔이나 퀄컴이나 또 경쟁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관료주의가 이제 이슈로 등장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관료주의, 뷰로크라시는 공식적인 절차와 규칙을 강조하면서 위기적인 조직 구조와 전문화된 역할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때때로 비효율성, 경직성,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점을 아주 이게 피곤한 거죠. 사실은 비효율성이 되고 있는데 이걸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니까 또 근질근질하고 경직적이고 그렇죠.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게 심지어 그 공무원 조직만이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조직도 많아요.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NGO도 마찬가지고. 이게 항상 그 거기에 이제 독박이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또 영국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그 가스불이 저기 꺼지고 있는 걸 갖다가 한쪽에서 안 꺼진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안 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꺼지는 것 같은데 이런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이 된다는 거죠. 위계적인 조직 구조 이런 게 있고 그다음 규정된 규칙과 절차 업무 규정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거 이런 거가 있죠. 전문화된 역할이 있는데
근데 비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아주 골치 아픈 거죠.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 뭐 이런 거, 관료주의 문제점, 비효율성이죠. 항상 나오는 거. 지나치게 많은 기준과 절차로 인해 규정될 수 있습니다. 경지성이 있어요. 또 경지성.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비인간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야 이게 뭐 창의적인 거를 갖다가 이제 죽이는 거죠. 뭐 이거 학벌 갖고만 또 따질 수도 없는 거죠. 뭐 스카이 대학만 전부 다 그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사실은 그 반도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스카이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패 가능성, 인서울대학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패 가능성, 권력 부패, 이건 부패는 더 나쁜 거죠. 관료주의 순기능도 또 없는 건 아니에요. 또 근데 이제 조직이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점핑해 오고 막 이런 것은 불안하죠. 그다음에 객관적인 업무 처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같은 전문성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문한 역할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관료주의는 장단점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조직의 상황과 아, 특성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적당한 그 완화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요. 저 커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주식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부동산도 보고 또 암호화폐도 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뭐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지만 좀 쉬엄쉬엄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현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 기술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 저기 우리가 발견한 거는 아니고 사실은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원전이 뜨겠다 해서 그 저걸 한 거죠. 그래서 원전 기술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지금 막 그냥 브레이크 다운 됐어요. 어, 급등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뭐 어, 저기 하락을 했다는 거죠. 6.6% 하락, 급락을 하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가 내재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 저도 완전하게 확인은 못한 겁니다. 근데 원전에 관련된 주식이고 그뭐 오르비텍이라는 회사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원전을 폐기하는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술 저기 회사들 중에 조그만 기술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큰 기술일 수도 있고 시장 자체가 되게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급락해서 마감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고 네.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발견한 주식 중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뭐 해상 풍력도 하고 소형 모듈 안전 SMR 이게 이제 그 아주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화력, 원자력, 신재생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전만 해서 매출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게 엄청난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일일 보면 이제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이게 3개월 동안 또 이렇게 엄청 올라갔습니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회사는 맞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1년 동안 3년을 한번 보세요. 3년. 18,000원에서 계속 횡보해요. 그냥 이게. 그렇다고 이게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주식이 이게 아주 깝깝합니다. 사실은. 재테크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몇 퍼센트 먹고 뭐또 팔고 뭐 이런 과정을 하려 그러면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S&P 500 이걸 한번 보세요. S&P 500. 그러면 S&P 500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S&P 500의 5천 그러니까 3개월간 1년간 이렇게 보자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했었죠. 3년간. 그럼 이게 4천에서 올라갔잖아. 10년간.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는 미국 주식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졌다. 또. 이게 조금 조금씩 사서 오면 저축이 돼서 가는 거죠. 떨어지면 좀 사고. 네? 그다음에 뭐 팔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것도 좀 떨어졌다 생각하면 좀 사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10년간 하게 되면 이게 꽤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1년만 해도 어, 1년만 해도 1년을 보세요. 이거 뭐 1년이 사실은 또 어쨌든 5,480에서 지금 5,960 이렇게 좀 했죠. 3년을 보시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4천에서 5천, 6천까지는 아직 안 갔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졌다 하더라도 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이게 우상향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주식은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어, 그 바쁜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 이게 일희일비 안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10년만 보면 이게 깝깝한데 이 갑자기 이제 원전이 핵심주가 되기 때문에 원전이 핵심주가 되는 건 왜 그렇죠? AI가 데이터 센터에 AI가 결국 많은 AI가 잘 작동되려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포집해서 그것을 연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 고, 고급 칩, 최첨단 고급 칩들,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그것이 많이 있을수록 연산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 남이, 남이 회사가, 못하는 거, 브라킹 하면서 이제 고유의 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IBM이 지금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는데, 삼성이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GM에서 본다? 이게 쳐보니까 무슨 뭐 R&D, 삼성의 R&D 핵심 과제, 뭐 이런 거면 이게 다 떠. 뭐 카이스트 어떤 교수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떠. 이게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은 그 페이턴트, 그러니까 그 저기 뭐죠? 특허 같은 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허를 하게 되면 그 특허를 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게 다 표시가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3,300억 규모 뭐 발전소 주기 이거는 뭐 그냥 수력 발전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SMR 이런 거로 이제 확대돼서 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전에 관련된 주가 사실은 뭐 한전 어, 한전 기술인가 뭐 그 회사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회사도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워낙 헤비한 주식이기 때문에 원전 기술 뭐 한전 기술 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우리 주식을 주로 했는데 우리 기술 했는데 또 다른 것을 돌려서 저기 테마주를 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번에 M1, M2가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핫한 시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지금 신용도 지금 대출이 많이 와 있는데 뭐 10몇 조, 16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한국 주식에 대해서 지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외국 자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완전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데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지금 어,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좀그 어쨌든 뭐 이스라엘과 그 이란과의 전쟁은 전쟁이고 그건 뭐 어떻게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그 사실은 이란이 그 테러리스트 집단을 두 군데 세 군데 하마스 뭐 이런 여러 군데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뭐 가스라든지 저기 에너지 석유 생산 기지 뭐 이런 것들은 어, 공격을 안 했었는데 이게 먹고 사는데 에너지를 팔고 가스를 팔고 이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그 무기를 사고 또 그 테러리스트 집단을 지원한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초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테러리스트 집단이라는 거는 뭐그 평화나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 같이 여긴다는 것들은 뭐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핵물질, 핵무기가 그 선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3차 대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종말의 문제까지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방 세계도 지금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뭐그 핵을 핵무기를 용인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일 거고, 근데 미국의 일부 관료들이 좀 약간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잘못하면 협상하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독자적인 어, 저기 방법으로 핵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들은 뭐 삼자적인 관점에 있을 수도 없고 어쨌든 중동과 세계는 다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어, 시장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평화를 강구합니다. 그렇지만 테러 테러리스트 테러 집단은 저희들이 결코 용납할 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세피리 TV가 좀 그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우리 기술, 뭐 한전 기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세피디 TV입니다. 감사드립니다.